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학 잘 지냈나요? 자, 이제 새 학기를 맞아서 선생님이 세계사 수업 준비를 하느라고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가지고 올해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할 거라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주는 안내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씩 좀 동영상 공부를 하고 수업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선생님이 시간 많이 내서 이거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오늘부터 인류의 기원부터 우리가 르네상스까지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것들을 동영상으로 제작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동영상은 주제가 저기 나와 있죠? 인류의 기원과 초기 문명들이라는 주제로 이 굉장히 긴 역사인데 선생님이 굉장히 짧게 빨리 10분 안에 스킵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류의 기원과 초기 문명이라는 주제인데 혹시 여러분들 이런 그림 본 적 있죠? 이 교과서에 세계사 교과서 같은 데 많이 나오는 그림인데 이 그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 이거 뭐 학명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생물이나 이런 거 공부할 때 왜 종 뭐 이런 거 하죠. 속 뭐 이런 거 공부하잖아요. 자,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들을 학자들이 한 게 이 도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압니까? 선생님 몰라요. 어, 사람의 기원, 인간의 기원을 설명하는 학설은 지금까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예. 하나는 진화론이고 하나는 창조론이죠. 창조론은 쉽습니다.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우리를 만드는 거죠. 예. 근데 그 창조론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뭐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영혼을 집어넣었다. 뭐 이걸 그대로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창조론 말고 아주 뭐 인류의 뭐랄까요? 시작을 알리는 뭔가 원자, 분자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미세한 어떤 것들을 누군가 절대적인 힘이 시작했다라고 본다면 그건 창조론이죠. 뭐 그게 꼭 인간의 오늘날의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또 하나는 진화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여러분이 생물 시간에 아마 많이 배웠을 거예요. 역사학은 그러면 진화론과 창조론 중에서 어떤 걸 더 채택할까요? 어떤 걸 더 좋아할까요? 역사가들은 역사가 과학이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거든요. 예. 뭐 과학과 예술의 중간쯤에 있다고 하는데 보통 자 어쨌건 그 고고학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예전의 증거들을 우리가 예전 일을 모르잖아요. 뭐 수백만 년, 수천만 년 전의 일을 어떻게 알아요? 그걸 뭔가 증거를 찾아서 그 증거를 가지고 이걸 해석해서 뭔가 예전의 모습을 복원해내는 거. 이게 고고학이라고 부르죠. 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저 그림이 나온 겁니다. 저 그림은 사람들의 어떤 뭐랄까요? 기원이 되는 저런 걸 우리가 원인이라고도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뭐 오늘날의 사람들의 모습의 조상들을 이제 분류를 한 거죠, 학자들이. 근데 이거는 사실 여러분 400만 년 전, 만 년 전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이게 정확한지 아닌지 잘 모르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러프한 히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지만 증거가 굉장히 좀 부족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그래요. 그래서 고대사는 정말 어떤 뭐랄까 유적이 하나 발견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역사가 확확 바뀔 수 있는 분야거든요. 어쨌건 이거는 그동안의 학자들이 자기들의 그 조사를 통해서 대충 저랬을 것이다. 인간이 이렇게 변화를 했을 것이다. 라는 거라서 여러분들은 뭐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절대 진리라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자, 어쨌건 선생님이 노트에다가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걸 그 노트 9페이지를 보시면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이제 그냥 오늘은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 설명할 시간이 없고요. 전체적으로 우리는 이제 보통 역사라고 하는 것은 문자가 있어야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글로 적어져서 라이팅이 되어야 그걸 역사라 그러죠. 그럼 역사 이전을 뭐라 그래요? 선사라 그러죠. 그죠? 프리히스토리.
그러니까 히스토리 이전의 것들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런 증거물들을 가지고 우리가 예전의 모습을 아는 것이고, 그 뒤의 것은 뭐죠? 문서, 라이팅, 써놓은 기록, 이거 갖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역사시대, 선사시대 뭐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이게 문자인 건데, 보통 우리가 문자가 나오면 그 시대를 보통 civilization이라는 말을 씁니다. 뭡니까? 문명이라는 말을 쓰죠. 그 게임하는 문명 아닙니다. 예. 그 문명 게임 선생님이 알고 있는데 뭐 어쨌든 그 civilization의 반대는 뭘까요? 그럼 원시 사회죠. 원시 사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금 저기 나와 있는 그림에 나와 있는 사람은 다 원시인들입니다. 예. 원시인들과 문명 사회의 사람들을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뭔지 혹시 아는 분 있습니까?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두 번의 경제적인 굉장히 급격한 변화가 있었던 시절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산업혁명, 우리 뭐 4차 산업혁명 시대 뭐 어쩌고 저쩌고 맨날 그러는데, 그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 하나 하고요. 근데 요거죠. 농업혁명입니다. 그래서 농업을 인간이 하면서부터 그 전까지 저기 계시는 분들, 호모 이렉투스나 사피엔스나 이런 사람들 다 뭐예요? 채집하고 수렵하고 살다가 그 다음부터 농경을 인간이 하면서부터 인간은 문명사회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노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9페이지에 그런 이제 농경하기 전의 사회를 우리는 원시 사회, 원시 공동체 사회라 그러고, 그때 사람들은 다 채집과 수렵으로 먹고 살면서 뭐 지배자도 없고 계급도 없고 국가도 없고 그냥 혈연 집단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는 그런 사회였죠. 그런 사회는 당연히 평등하고요. 뭐 당연히 뭔가 불평등이나 무슨 지배자나 이런 거 없는 사회. 이게 이제 원시 공동체 사회입니다. 자,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농경이 시작되면 어떻게 되죠? 잉여 생산물이 생기고, 잉여 생산물이 생기면서 또 농업이 중요시되다 보니까 좋은 농토, 그러니까 비옥한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생기고, 전쟁이 생기면서 이긴 사람들이 귀족이 되고 높은 사람들이 되고 낮은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계급이 생기고, 그 체제를 유지하려고 보니까 국가가 생기고, 자, 이런 게 문명이에요. 그래서 문명 단계로 들어갔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 4개의 문명권, 4대 문명권, 뭐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많이 나오는 건데, 사실 그 개념은요, 4대 문명권이란 개념은 동양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장 오래된, 그러면 인류가 만들어낸 문명은 언제인가, 그리고 어디인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직까지는 고고학적 발굴 성과에 기초해서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서양 쪽에 있습니다. BC 3500년, 3000년경에 이집트, 그리고 그와 비슷한 시기에 여러분 이거 보셨을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요 두 지역이고요. 나머지 아시아에도 물론 문명이 있었죠. 여러분 인더스강 주변에 인도 문명, 그다음에 황하강 주변에 우리 중국 문명 2개가 있습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보면 메소포타미아와 앞에 있는 그 이집트 문명이 좀 빠릅니다. 우리가 인도 문명은 BC 2500년경, 그다음에 중국 문명은 사실 그 위로 훨씬 올라갈 수 있는데 고고학적인 성과가 부족해서 아직까지는 1600년경까지만 입증이 됐어요. 그래서 어쨌건 이 2개의 이집트와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르는, 지금이 이라크 있는 데입니다. 요 지역이 사실은 서양 문명의 근원입니다. 이 2개의 문명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사실 많은 책들이 있고, 여러분이 청소년을 위한 세계사에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쌤이 길게 얘기하지 않을 거고요. 일단 문명의 특징은 여러분 비슷한 게 많습니다. 강 주변에서 발생했고요. 청동기를 쓰시죠. 도구를. 그다음에 계급이 생겼고요. 도시 국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직화된 사회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이제 뭐 계층도 나오고, 뭐 제사장 하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 뭐 이런 식의 구분도 생기고. 그래서 고대 이집트에서는 사실은 이제 뭐 이집트의 역사는 뭐 굉장히 세 개의 덩어리로 보통 나누어져 있다 해서 고왕국, 중왕국, 뭐 신왕국 이렇게 나누는데, 이집트의 특징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들어오는 길이 여기가 사막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다른 외적이 침범하기가 되게 어려운 곳이라서 오랫동안 같은 왕조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집트 역사 중에서 보면
왕국의 시대가 되게 길거든요. 우리도 조선 왕조 500년, 뭐 고려 왕조 500년인데 그렇게 긴 왕조가 유지되는 게 여러분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예, 좀 드문 일인데 예, 이집트에서는 그런 왕조들이 쭉 나왔죠. 이집트에서는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이 그래서 뭐랄까요 좀 특이한 문화를 꼽혔어요. 그게 뭐죠? 예, 그 죽음에 대한 숭배, 예, 죽음에 굉장히 집착했던 민족들이고 그래서 여기는 죽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유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이건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걸 테니까 그래서 이건 왕이나 귀족들의 이제 무덤인데요. 그래서 피라미드. 예, 여기다가 왕을 시체를 넣고 여기다가 많은 부장품을 넣고 심지어 산 사람조차도 넣어서 여러분 이렇게 지금도 보존이 되고 있고 이거 뭐 발굴하면 어마어마한 유물들이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예, 미라. 예, 사람을 이렇게 사람의 시신을 보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은 인간의 영혼이 떠났다가 다시 몸을 찾아서 돌아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신을 이렇게 부패하지 않도록 물론 내장은 다 빼내고요. 예. 자, 메소포타미아는 아까 이집트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강이 두 개가 흐르면서 여기가 이제 아주 비옥해요. 그래서 이 땅을 놓고 여기는 완전 오픈된 랜드거든요. 그러니까 땅이 이집트처럼 어떤 자연적 경계가 있는 게 아니고 사막 완전히 이게 뭐랄까요 펼쳐져 있는 땅이라 아무나 들어오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계속 그 지배 민족이 바뀝니다. 여러분이 아는 수메르인, 예, 이 문자를 만들었던 이게 쐐기 문자를 만들었던 수메르인들이 먼저 들어오고 그다음 뭐 여러분이 아시는 바빌론이니 무슨 카시트니 또 나중에 아시리아니 뭐 이런 사람들이 쭉 다 들어오는 데가 이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곳에서 이제 서양 문명의 시작이 될 겁니다. 우리가 서양 문명의 근원은 사실은 우리 조선 시대에 당신 나라의 정신적인 어떤 그 원천이 어디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조선 시대에 아무래도 중국 유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중국 문명이 우리나라에 크게 영향을 끼쳤는데 서유럽 문화의 근원은 사실은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리스거든요. 그리스 로마. 그럼 그리스 로마에는 또 어디서 영향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역시 이 두 곳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흔히 이야기하는 뭐 인더스 문명 그다음에 이제 황하에 있는 중국 문명까지 다 해서 세계 4대 문명이라고 하긴 하는데 우리가 서양 문명에 직접적 영향을 끼친 곳은 이 두 곳이다.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예, 두 개 문명만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요것으로 예, 이 수업은 그만두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